이제 이 책의 본문, 영어 원문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슬라이드의 원문에서 영어 원작 원서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과 같이 그런 식이죠. 완전히 하얀색 종이에 검정 단색의 원문이 쓰여 있죠. 제가 보기에 이거를 읽어내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이제 저만이 아니라 비원어민이라면 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영어 원문을 놓고서 뭐지? 어떻게 한 줄, 두 줄 읽어나가기는 하겠지만 눈에 정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죠. 그에 반해서 제가 빨록파 특허 영어로 가공한 영어 원문을 보면 다르죠. 영어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단색으로 보시면 My full visits to Korea between January blah blah and March blah blah formed part of a plan of study of the leading characteristics of the Mongolian races. 이 단색의 한 문장과 이렇게 분해된 잘 요리된 돼지고기 통째로 먹자면 먹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항정살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먹기가 쉽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빨록파 영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늘 통째로 통돼지처럼 먹기가 어렵고 소화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영어 통문장들을 이렇게 빨록파 밑줄이라는 특수 이해 기법으로 접근을 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반갑습니다.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 가족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열의에 불타서 요즘 힘을 쏟고 있는 작업이 다름 아닌 구한말에 선교사를 포함해서 서구 열강의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남긴 기록들, 그 영어 원작들을 빨록파 특허 영어로 텍스트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샘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 주시죠. 오늘 이 텍스트는 이사벨라 비숍의 Korea and Her Neighbors라는 책입니다. 1894년부터 대략 한 1900년 정도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당시 한국 사회, 정치, 문화, 사회적인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이 제목은 눈여겨보시면 Korea and Her Neighbors. 코리아가 뭔지는 다 직관적으로 느끼시겠죠. 그리고 and her neighbors. 근데 이 책을 어떻게 번역사가 옮겼는지 한번 눈여겨보실까요? 번역서는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번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1890년대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선 왕조를 당시 고종이 접고서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을 했죠. 그러니까 왕국에서 황제의 나라로 약간 그레이드는 격상을 시켰지만 자신의 역량이 커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는 고종이 겉멋이 들어서 제국이라 호칭을 했지만 그 스스로 황제의 위상과 능력을 갖추었느냐, 대한민국이 제국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데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이라는 것이 로마 제국, 대영 제국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다시 말해 다른 나라도 식민지화하고 그야말로 당시에 대한민국 주변을 기웃거리던 열강들, 대표적으로 일본, 청나라, 러시아, 그리고 미국, 그 외에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열강과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를 활보할 때 대한민국도 그럴 역량과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을 갖기에 대한제국이라는 호칭이 자칭 제국이라 칭한 이러한 의지가 현실적이었느냐 하는 의문은 갖는데, 그런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작에서 코리아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단순히 한국이라고 번역을 하면 옳으냐 이런 얘기죠. 오히려 한국이라 하면 현재의 한국 아니면 대한민국을 통칭하는 굉장히 현대적인 호칭이고요. 당시를 굳이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시 상황을 시대적으로 올바르게 표현하자면 구한말 아니면 대한제국의 끝무렵 이 정도에서 구한말이라고 제가 보기엔 호칭을 해야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네이밍이 맞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에 원작의 타이틀이 Her Neighbors라고 했을 때 이 Neighbors를 그 이웃 나라들 이렇게 단순히 표현하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죠. 코리아의 Her Neighbors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타이틀을 정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당시는 스스로 일어서 있는 것 자체를 버거워했던, 다시 말해 왕가는 있고 왕통만 지키려 할 뿐 국가라는 개념 없이 조선이라는 왕국이 자기 개인의 사유물 아니면 소유물로 생각했던 고종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고려가 있었느냐, 고뇌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 국가가 있다면 국민이 있을 텐데 그 국민을 자신의 백성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머슴, 하인 아니면 소유물, 사유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고종에게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랬을 때 그런 조선을 둘러싸고 대한제국을 둘러싸고 호시탐탐 집어삼킬 기회를 엿보던, 그러기에 그 주변 국가들은 이웃 나라들이 아니고 이웃의 열강들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 원작을 호칭을 한다면 구한말과 그 이웃 열강들 이렇게 했어야 옳은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면 이게 정말 당시의 시대상과 정치적 현실을 올바로 담아낸 제목이었느냐 하는 면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돌아봤을 때 역시 인문학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의 번역자 아니면 출판사에서 고민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나름 인문학적 소양을 잘 쌓아나가고자 했던 저로 보아서는 슬라이드에 보시듯이 Korea and her neighbors는 구한말과 그 이웃 열강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제목을 잡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 책의 본문, 영어 원문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슬라이드의 원문에서 영어 원작 원서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과 같이 그런 식이죠. 완전히 하얀색 종이에 검정 단색의 원문이 쓰여 있죠. 제가 보기에 저라면 이거를 읽어내는 게 저는 좀 쉽지 않아요. 이제 저만이 아니라 비원어민이라면 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영어 원문을 놓고서 뭐지? 어떻게 한 줄, 두 줄 읽어나가기는 하겠지만 눈에 정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죠. 그에 반해서 제가 빨록파 특허 영어로 가공한 영어 원문을 보면 다르죠. 영어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단색으로 보시면 My full visits to Korea between January blah blah and March blah blah formed part of a plan of study of the leading characteristics of the Mongolian races. 이 단색의 한 문장과 이렇게 분해된 잘 요리된 돼지고기 통째로 먹자면 먹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항정살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먹기가 쉽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빨록파 영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늘 통째로 통돼지처럼 먹기가 어렵고 소화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영어 통문장들을 이렇게 빨록파 밑줄이라는 특수 이해 기법으로 접근을 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 빨록파 특허 영어 원문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라는
동사류, 영어 문장은 동사가 중심이어서 동사의 앞은 주어, 일반 동사 뒤는 목적어, 비동사 뒤는 보어, 이렇게 해서 일반 동사 문장은 주인공의 동작, 그리고 그 동사의 뒤에는 동작의 대상이 나오고요. 비동사의 앞에 주인공, 비동사 뒤가 상태의 내용물이 나오는 게 이제 영어 문장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빨록파 특허 영어의 골격만 이해하시면서 영어 원문을 읽으면 줄줄줄줄 다 읽혀진다, 이런 얘기죠. 색감으로 봐도 이렇게 흑백 단색 톤과 빨록파 컬러풀한 특징으로 봐도 덜 지루하려니와 이렇게 돼지고기, 소고기를 분해해서 먹기 쉽게 분류된 것 같은 이러한 빨록파 특허 영어가 이제 대한민국 영어에 나아갈 바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어 성경이거든요. 통상의 영어 성경은 역시 이렇게 단색, 흑백 단색의 인쇄 상태를 갖는데요. 제 인생의 또 다른 역작 빨록파 특허 영어 성경은 그런 단색, 비원어민으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고난의 영어 원문을 넘어서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영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편 창세기 제너시스의 서두인데요. 본문 보시면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the earth was formless and desolate. 딱 보시면 단조롭고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생겨먹은 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록파 특허 영어로 가공해서 보시면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신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신이라는 주인공이 create, 창조라는 동작을 하셨죠. 이 창조의 목적물은 the universe,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초록색은 종속절 내에 동사는 늘 초록색으로 컬러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는 부사절이고요. 부수적인 절인 거죠. The earth was formless and desolate. 땅은, 지구는 formless, 형태가 없었고 desolate, 황량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인공은 the earth. 주인공 다음에 온 비동사는 주인공의 상태인 거죠. 그 상태가 어떤 내용이냐면 formless하고 desolate 했다는 거. 이렇게 단색, 흑백 단색 톤의 영어 원문보다 이렇게 빨록파 밑줄 영어로 가공을 하면 누구라도 영어 원문에 접근하는데 하나의 막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영어는 늘 동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언어여서 동상사의 앞은 주인공, 늘 동사의 앞은 그러한 동작이나 상태의 주인공이 되고요. 그 주인공 다음에 일반 동사가 오면 주인공이 일반 동사 뒤에 목적물을 갖고서 어떤 동작을 하더라. 주인공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주인공의 상태의 내용물이 뒤에 오더라. 이게 영어 문장 구조의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정말 일단은 영어는 별거 아니니까 정말 만만하게 우습게 보시고 접근하시고요. 저랑 같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제법 수준 있는 영어 원문들은 역시 제가 빨록파 특허 영어로 가공해 드리는 텍스트로 접근하셔서 영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물론 아무리 잘해도 원어민만큼 유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촌스러운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는 유창하게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대한민국을 영어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시고 자기가 아는 만큼 활용할 것이며 그만큼 알기가 어렵지도 않으며 그렇게 알았으면 적어도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저의 주장을 믿으시고 따라와 주시고 저의 콘텐츠 사랑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고요. 더 깊은 상담 원하시면 댓글로든 저희 연락처로든 도움을 요청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